안녕하세요. 저 네 번째 이렇게 발제를 맡은 최성욱입니다. 저는 대학 취업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저도 인사 담당자, SK그룹의 인사 담당자 출신으로서 또 기업도 이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믹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제는 조금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딱 백그라운드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대학을 나오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30%에서 40%의 학생들은 백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목차는 이렇습니다. 대학 취업교육에서 현재 강조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청년 구직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스펙을 막 쌓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학 취업 교육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스킬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라, 면접을 어떻게 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고요. 합격을 위한 준비사항이죠. 결국엔 너 합격하려면 어학 점수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대학들이 사실 이 취업의 앞단계인 진로 프로세스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학생들이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고, 그래야 이게 직업이 삶인데 30년, 40년을 해야 되는 일인데 합격하고 다 때려칩니다. 지금 조기 이탈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진로 프로세스라고 흔히 불리는 면밀한 자기 분석을 통해서 진로 타겟팅을 하고, 그에 맞는 요건 분석을 해서 뭐 지식기술 태도, 이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KSA를 역량을 갖추고, 그걸 이루려면 역량을 대학을 다니는 동안 열심히 쌓아서 나중에 이것들을 랩업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스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부분인 실전 스킬 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 주는 그런 뭐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 다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컨설팅 뭐 이런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취업이 되게 힘들다는 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제가 좀 가져온 건데, 취업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뭐 80년대, 90년대 학번 세대들은 동아리도 하고 학회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뭐 이랬는데, 1학년 때 학생들이 들어오자마자 일단 취업연구원 동아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전략학회, 뭐 코딩하는 그런 동아리, 이런 걸 찾아다니고요. 두 번째로 취업 잘 되는 유명한 학회들이 있어요. 스카이만 봐도 유명한 금융학회, 그 다음에 MBB라고 불리는 전략 컨설팅 준비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죠.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준비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왜냐면 3학년 때쯤 인턴십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써야 되거든요. 학교만 다니면 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스펙을 위해서 대외활동 이제 지원합니다. 기자단, 홍보단, 서포터즈, 알바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하나씩 도전하고요. 공모전 진행합니다. 공모전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 공부만 해선 인턴조차 안 되니까. 자, 그리고 학점관리 들어갑니다. 왜냐면 전문직도 요즘에 옵션에 놓습니다. 인서울대학 친구들의 요즘 가장 큰 진로 중에 가장 큰 게 로C행이라고 불리는 로스쿨 CPA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준비하려면 학점은 필수예요. 그래서 학점에 예민하죠. 그런데 심지어 그래서 기초 과목들을 사교육을 받습니다. 인강 들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자, 사교육 들어갑니다. 최소 1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자, 1학년 때 스펙 쌓는 거 계속 진행하고요. 이제 어학 성적 슬슬 준비합니다. 아까 유효기간 2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학년 때 지원서 해야 되니까 2학년 때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학생 준비하는 친구들은 2학년 때 토플 시험 준비합니다. 역시 사교육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해외 영업 직무가 이제 타겟팅하는 친구들은 제2외국어가 거의 필수화되고 있어요. 상위권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들은 제2외국어 어학 점수 준비해야죠. HSK 같은 거. 자,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증을 슬슬 시작합니다. 역시 사교육 시장이 있어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신용분석사, 재경관리사, ASDP,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GAIQ, 그리고 이공계 친구들은 기사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는 3종 세트가 들어가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사 능력 시험. 자, 이렇게 해서 다 사교육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학교 공부와 별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 공부만 다니면 취업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학점 관리 계속합니다. 로스쿨 준비하고 허들 올라가야 되니까, 기업에서. 자, 그리고 일경험 준비 시작합니다. 직무 경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 슬슬 시작해야 3학년 때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최소 1년이 지나갔어요. 자, 5학기에서 7학기입니다. 자, 이 기간은 요즘 대부분은 휴학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간에 1, 2학년 때 계속 쌓았던 스펙 쌓기 계속 하고요. 이제 자격증 취득을 슬슬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 가산점 자격증인 한국사, 커말, 한국어 능력 시험 끝나고요. 사기업은 직무유관 자격증, 뭐 금융권으로 갈 친구들은 금융 관련 자격증, 뭐 무역 관련 자격증, 아니면 물류 관련 자격증 이런 거 이제 따고요. 이제 이공계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붐이 불기 시작했는데 타겟 직무에 부트캠프를 시작합니다. 인턴이 잘 안 되니까 부트캠프를 시작을 해요. 이거 사교육입니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뭐, 컴공 쪽이나 아니면은 이공계 친구들이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 품질이라든지 이런 쪽 부트캠프를 진행을 하고요. 타겟 직무 인턴십 이제 거의 필수화됐어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게 돼요.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만나게 되는데 요즘은 그냥 기본으로 경험 경력란이 따로 있거든요. 지원서에. 그 경력에 없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냥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 경력란 채우기용 체험형 인턴십이 들어가고요. 보통 6개월 정도 진행이 되죠. 사기업도 인턴십에 일반합니다. 인턴 안 한 친구들이 없어요. 요즘엔 그냥 주변을 봐도. 기업에서는 하라고 시킨 적은 없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합격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기본적인 스펙과 자기소개서와 면접 스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사교육이 들어가요. 그래서 5학기에서 7학기 때 또 면접학원, 자소서 컨설팅을 돈 주고 받는 친구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2년, 최소 2년입니다. 그 전문직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때부터 시험 준비가 들어가죠. 로스쿨 준비하는 친구는 리트 준비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학기입니다. 이제 스킬 준비 들어가죠. 필기 시험 들어갑니다. 공기업부터 좀 보면요. 공기업은 NCS 직기능이라고 하는 NCS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IQ 테스트 같은 적성 검사인데, 최소 6개월 정도 잡습니다. 짧은 친구들은 3개월, 긴 친구들은 6개월이 걸리고요. 의도와 다르게 이게 이렇게 점수로 자르는 시험이 되는 그런 그 풍조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천하제일 NCS 대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한두 개 틀리면 떨어지니까. 일부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사교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NCS 관련 사기업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교육 업체들이. 자, 다음에 전공필기 시험 들어가죠. 흔히 얘기하는 금융공기업들. 우리 학생들도 그것도 서열화돼서 부릅니다. A매치, B매치. 자, 흔히 얘기하는 A매치, 한국은행, 뭐 이런 산업은행, 아니면 금융감독원 레벨은 CPA 떨어진 친구들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필기시험 준비를 CPA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교재도 CPA 교재로 준비를 하고요. 시험 난이도도 그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준비 기간이 1년은 걸려요. 또 휴학해야 됩니다. 자, 휴학해야 되고요. 또 역시 사교육 들어가죠. 자, 그리고 문과는 경영경제행정법학중에 택일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공대 친구들은 기사자격증 수준의 필기시험을 준비하고요. 자, 그래서 공기업이 오히려 더 걸려요. 스펙을 많이 봅니다. 시간이. 그리고 직무유관 교육 이수사항을 채워야 되거든요. 지원서에 보면 공기업들. 근데 이게 직무유관이다 보니까 경영경제행정법학과 관련된 그런 문과 직무의 경우에 그게 아니면 이제 학점은행제나 HRD넷에 NCS 인정교육이 있어요. 이거 들어서 또 수업 채워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다음에 사기업이랑 공기업의 공통 스킬 준비 들어갑니다.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준비 들어가요. 사교육 당연히 존재하고요. 학생들 학교 잘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AI 역량검사 또 준비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마이다스 IT, 그 잡다CC랑 뷰인터랑 무하위라고 있는데 다 유형이 조금 달라요. 이거 역해해서 사교육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직무적성검사 준비합니다. 사교육. 기업별 특징이 다 달라요. 삼성 G사 다르고요. SKCT 다르고요. 롯데 다르고요. 다 달라요. 다 교재로 준비합니다. 인강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인성검사 준비하죠. 인성검사도 학생들은 기업에서는 너희들의 인성을 알고 싶은데 학생들은 이건 허들이에요. 그래서 또 인성검사 사교육 받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준비, 면접 컨설팅 들어가죠. PT 면접 별도로 들어갑니다. 직무 면접 따로 들어가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겪고 있는. 그래서 최소 2년 정도 휴학 포함해서 스펙을 쌓고 있고
딱 보셔도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선 이 정도 무게감이면 어떻겠어요? 도망갑니다. 멘탈이 나가요. 기사로도 나오죠. 20대 우울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서강대에서 지도한 지 한 15년 됐는데, 저희가 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좀 저학년 조기 진로 설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킬 쪽보다는. 이유는 뭐냐면, 스킬이 당장의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뭐냐면은 눈을 낮춰라.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취업률 단기간에 올리려면. 그래서 저희는 진로교육 과목을 1학년 때부터 필수화하진 않았지만 우리 재학생이 조그만한 대학이다 보니까 3분의 2가 수강을 하고 있고요. 진로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되어 있고 동문 멘토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업이라는 게 결국엔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자기소개서, 넌 누구냐, 면접, 넌 어떤 사람이냐, 역량을 갖추고 있냐, 이런 걸 묻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진로 취업 교육 쪽 총괄하는 그 책임자로서 저희 서강대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대입이랑 취업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는 게 학생들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펙 쌓기 열풍도 결국엔 여기서 시작이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대입은, 대입 정원은 고정돼 있거든요. 누군가를 밟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다 점수화돼서 쌓여서 합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랑 취업이랑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대입은 시험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공부 잘하는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는 시험이에요. 이유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진리를 탐구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르죠. 공부할 사람을 뽑는 거고 수능과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엔 스펙 싸움을 하죠. 점수화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은 교수님이세요. 교육과 연구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교수님이랑 8시간 붙어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면접관이 교수님이시죠. 연구 잘하고 똘똘한 애들을 뽑죠. 숫자로 모든 게 평가되고요. 대학 정원 고정이 돼서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자, 근데 이거부터 이해를 시킵니다. 저희는. 진로 취업은 근데 대입이 다 아니다. 너희들 대입은 합격하면 4년만 지나면 딱 대입 간판이 대학 간판이 얼굴에 붙지만 이건 소개팅이다. 평생 사귀어야 될 사람이다. 직업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 부대표님도 말씀하셨던 PC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될 막내 사원을 뽑는 작업이 결국 기업 입장에선 선발이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라이프퍼슨,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핏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핏을 맞춰보기 위한 과정이죠. 서류 단계, 직무 적성 검사, 인성 면접, 상황 면접, 조직 핏, 직무 핏.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역량을 테스트하는데 핏이라는 어울린다는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를 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스펙 쌓기 열풍만 계속 쌓는 거예요. 내가 매칭되는 어울리는 회사를 찾는 생각이 아니라 막 무분별하게 쌓는 거죠. 그리고 면접관도 그분들도 대부분 주니어부터 커온 팀장급들이나 임원진들이죠. 일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 잘할 사람 뽑고 일 시키기 좋은 사람을 뽑지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스펙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닌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최근에 겪었던 경쟁 상황은 바로 대입이기 때문입니다. 태도, 인성, 화합 이런 것도 업무 능력 이런 거 모든 게 업무 상황이랑 투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바스켓 면접이라든지 이런 툴들이 활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는 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작업들이고요.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이라는 이 두 가지 이런 변수 그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유지 취업률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지 취업률이 취업 후에 한 1년쯤 지났을 때 여전히 건강보험 데이터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느냐거든요. 그 얘기는 이탈하지 않고 양질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취업의 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212개 전국 대학교 중에 2등인데 1등 대학이 한국교원대학교로 특수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대학에서는 저희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취업률은 흔히 얘기하는 양입니다. 양. 그래서 그 졸업하고 1년 뒤에 이제 건강보험에 딱 가입된 비율인데 저희가 성대보다는 낮습니다. 지금 서울권에서는 2등이죠. 그래서 지금 서강대학교가 2등, 양과 질을 모두 잡았다고 평가를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좀 괄목할 만한 건 인문사회 비중 아시죠? 서강대 아시죠? 70%가 넘어요, 저희가.
흔히 문송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공계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시켰더니만 계약학과도 지금 저희가 아웃풋이 안 나왔거든요. 올해 생겨서. 근데 2등을 하고 있다는 건 이런 저학년 조기 진로 설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역량이 뭔지를 저학년 때부터 빨리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분석했을 때, 저희가 상경 계열 있죠. 그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들, 그리고 저희 서강대,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들의 상경 계열,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취업률을 합쳐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시계열로. 그랬더니만, 갭이 2011년도에는 거의 10% 가까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는요, 갭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취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상경계, 대부분 취업을 한다는 학과들이. 이유는 저희가 분석할 땐 이게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낭인이 늘어난 거예요. 전문직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차피 취업도 힘들고 스펙 쌓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로 뚫어낼 수 있는 진로로 학생들이 쫙 이동하고 있어요. 상위권 대학에. 그래서 낭인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자, 여기까지는 좀 현 상황이고요. 현장에서 보는, 저는 이제 취업 현장에서 15년 이상을 있었고, 뭐 저희 이전 직장까지 그때부터 취업 강의를 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이겁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냥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경쟁이 심화되고요. 그 조그만 구멍을 뚫어내기 위해서 서로 막 이렇게 올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된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청년 구직자들이 대입이랑 취업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대학의 대면 활동 부재로 인해서 선배들의 취업 활동 전수가 단절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커뮤니티 보시면요, 취업 카페 이런 데 가시면요, 스펙부터 써요. 그럼 이것도 나한테 쌓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취업 후기 보면. 그러니까 다들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저는 90년대 학번인데, 90년대엔 그랬죠. 아, 뭐, 선동열, 방어율로 어디 삼성 갔대, 저 선배. 뭐 이러면, 와, 저 선배 뭐 했는데? 이러면 이제 전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 중요한 게 뭐구나. 다 끊긴 거죠. 자, 그리고 취업의 대입하로 기업의 서열화가 됐습니다. 나에 대한 중요도는 모르고요. 기업 서열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뭐냐? 서영고 서성한처럼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이렇게 부르는 주문이 있습니다. 삼스현엘 네카라쿠베당토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스현엘을 안 가면 난 루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못 간 것처럼.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성적 평가 요소보다는 정량적 평가 요소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발자의 관점에서 면접을 보는 이유는 누가 스펙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는 정량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라이펄스느냐라는 핏을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팀장님, 저 요번에 떨어졌는데 인턴 나 지금 2개 했는데 하나만 더 하면 이제 합격할까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스토리들, 그 인턴 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역량들, 그것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핏한지 이런 여부들을 체크하고 그걸 자기소개서와 면접, 지원서에서 어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제일 쉬운 게 숫자잖아요. 그걸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펙 쌓기가 채용의 핵심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일할 사람, 핏을 보는 라이펄슨이라고 하는 적합한 사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학 교육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취업 준비가 힘드니까 아까 보셨지만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로 승부보자. 로스쿨, CPA, 행시, 변리사 엄청나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마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절반은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기업체 전형 과정에만 지금 대학 취업 교육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우리는 지금 등록금 등교를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국고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됐습니다. 국고사업이나 대학평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사 대학평가라든지 이런 쪽도 대부분 취업률 실적 중심의 구조입니다. 단기 실적이에요. 취업의 질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선. 그래야 국고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스킬 위주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공교육이 이론 중심입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이랑 역량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외부로 나가서 그렇게 교육을 듣는 거죠. 부트캠프니 뭐니. 그래서 전공 외에
막 별도 스펙 쌓기를 막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모든 대학에는 저 같은 취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존재해요. 대학교에 있는. 근데 신뢰도가 없어요. 학생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설기관 대비해서 취업교육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취업교육을 불신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그런 거죠. 자, 그리고 과도하게 기업체에서 스펙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흔히 얘기하는 학벌, 학점 이런 것들, 점수, 숫자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채용 브랜딩을 이룹니다. 그래서 채용 브랜딩이라는 건 결국엔 우수한 인재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오느냐인데, 이 브랜딩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학벌인 거죠. 그래서 보고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떤 퍼포먼스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진 신입이 들어왔다가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요번에 스카이 몇 명 왔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과도하게 허드령 스펙이 많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스펙은 대부분 허드령, 떨어뜨리기 위한 것들이고요. 이왕이면 마인드도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기업이 우위니까, 수요자 우위 시장이라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교 문화가 굉장히 극심해졌고요. 첫 직장도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중고 신입을 지원합니다. 3년 차까지는. 그리고 장기적 커리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갑갑하죠. 왜냐면 뽑아놓으면 나가니까. 그리고 우울감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아까 그 압박감 때문에 회피하거나 우울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제가 작년에 그 글로벌 HR 포럼에 제가 발제자로 나가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냥 어차피 힘들면 그냥 정문직 가자, 서열화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럼 대책입니다. 가장 좋은 대책은 전 이거라고 봐요. 일단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서 경기 활성기가 돼서 막 80년대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냥 학교 그냥 부서 가면 한 3, 4개 추천서 받아서 인서울 들어가면 다 취업되는. 근데 꿈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게 일본이 사실 이제 내정제도라든지 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낮긴데, 거기도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경쟁이 심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으면 이런 스펙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힘들고, 두 번째,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청년 구직자들의 대입과 취업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좀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인 마인드를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학교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대면 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선배들, 대학생활, 진로 취업 활동 전수, 이거 필요하고요. 기본이죠. 바로 직업 가치관, 적성, 흥미,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합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인 기업에서 예비구직자 접점 강화를 해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실제 취업에서 핵심은 뭔지 구직자들한테, 청년층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학년들 서포터즈나 고학년들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을 적극적으로 여는 거죠. 그리고 기업체 전형 과정에만 되면 대학 취업 교육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나 중심의 그런 이제 진로 취업 교육으로 이동이 돼야 되고요. 스킬 중심에서. 자, 그리고 현장형 교육이 좀 강화됩니다. 대학 현장도 프로젝트성 수업, 캡스톤 수업, 현장 실습 수업 굉장히 강화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교수님들이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설기관에 가지 않아도 될 수준의 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취업 교육, 진로 취업 교육에. 그리고 이제 기업체 측면에서는요, 채용 브랜딩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학벌이 아니라, 요번에 어떤 퍼포먼스를 했던 대학 때 이런 거 했던 친구가 들어왔어요가 보고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자 우위 시장에서도 이왕이면이 아니라 필수 요소, 아까 뭐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수 요소 검증을 하는 걸 좀 보고, 중복된 역량 검증 선발 툴은 좀 제거해야 됩니다. 아까 공기업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의도로 만든 거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스펙은 좀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발 툴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AI 역량 검사, 인성 검사, 적성 검사 모두 다 역량과 연동되겠다고 해요. 이거 높은 애들이 일도 잘하고 퍼포먼스 다 낸대요. 그럼 기업을 그건 다 적용합니다. 결국 그게 또 사교육으로 흘러가고요. 학생들한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업의 명쾌한 선발 기준 강화하고 평가 결과 공개하는 거 필요합니다. 롯데그룹이 제 면접 결과를 학생들한테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외국계 기업 벤치마킹 필요합니다. 레주메 중심의 그런 이제 서류 전형, 그리고 면접을 뭐 저희 구글만 해도 4번에서 5번을 보거든요. 그래서 핏한 사람이 이제 검증하는 이런 단계,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안내, 그래서 직무기술서 강화해야 된다는 거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삼성그룹이랑 SK그룹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스펙 전형이라는 게 과거에 잠깐 있었어요. 요즘 활성화는 안 됐는데 이걸 통해서 입사한 친구들의 퍼포먼스 추적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업 내에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SK그룹의 바이킹 챌린지라든지 롯데그룹이 지금 스펙타클이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이게 IM 전형이라고 얼마 전에 공고가 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제가 삼성전자 직무기술서를 들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롤 그리고 이제 들어야 되는 수업들 그리고 리콰이어먼트 플러스에서 우대사항까지 필요한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학생들도 어떤 것들을 쌓아야 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대학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숨 막힙니다. 대입보다 더 힘들어요. 답이 없으니까. 점수가 높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무분별한 스펙 쌓기로 인한 이런 사교육 비용, 사회적 비용, 그리고 부담, 우울감, 회피 이런 것들 대신에 저희가 이제 대학생활 했던 것처럼 좀 학생들이 행복하게 대학생활 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고민하고 사회를 진출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의 봄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